안녕하세요. 오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계속해서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15개의 배당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2020년으로서는 마지막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은 15가지의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인데 2021년에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그 중에서 인컴 인베스터니까 배당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뭐 20, 30대 때부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 성장주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뭐 50대, 60대, 70대로 가시면서 뭐 은퇴하시면서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배당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5개니까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입니다. 티커는 TIG고요. 배당은 1.56% 줍니다. 타겟은 미국에서 월마트와 함께 이제 중요 리테일 샵이죠. 그리고 월마트와 타겟이 이 아마존의 리테일 공격에 대해서 살아남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에서도 그전에는 신선식품을 이제 판매하지 않았는데 슈퍼가 들어와서 신선식품을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스타벅스나 이런 쪽으로 더 제휴를 더 공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성장이 참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배당도 좋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프라는 회사인데 티커는 GEF입니다. 배당은 3.76%이고요. 이 회사는 패키지나 컨테이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이나 컨테이너는 경제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컨테이너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버비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어버트하고 이제 분사되면서 나오는 회사죠. 에버비는 제약 쪽으로, 어버트는 의료기구 쪽으로 되어 있고 둘 다 배당이 좋은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JP 모간 체이스는 4대 은행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배당이 2.87이고 JP 모건은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이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은을 사서 모은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 은을 사서 모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비트코인도 이제 할 거라고 하니까 이 페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중심이지 않은 사기업 중심의 비트코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JP 모건 쪽에서 뭐 만드는 비트코인 같은 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이고요.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실 만한 회사이고 배당은 2.87%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량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왔고 여기 디비던스로는 JP 모건 체이스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엔 존슨앤존슨이고요. 요 앞에 비디오에서는 우량주로 존슨앤존슨이 있었고 이번에도 배당주로도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 성장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은 2.56%고 앞에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비즈니스 섹터가 있죠. 이런 일반 노션 같은 일반 제품이 있고 그다음 제약이 있고 의료기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언 마운틴이라는 회사인데 마운틴 이거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주로 스토레이지,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거 하는 회사이고요. 배당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죠. 8.45% 주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상승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펩시는 코카콜라와 함께 음료 회사이긴 한데, 코카콜라와 다른 거는 펩시는 스낵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2.78%고요.
다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거죠. 경기장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 콜라 마시고 그다음에 어, 그 감자칩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펩시가 좋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라 그래서 디스커버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중에 비자, 마스터만 있는 게 아니고 디스커버라는 카드 있는데 티커는 DFS고요. 이 회사 이 회사는 배당이 1.97인데 차트 보시면 차트가 아주 이쁘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지만 성장주처럼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률은 1.97입니다. 비자 마스터는 성장하고 있지만 배당이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많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스코는 여러분 다 아시는 통신 회사고요. 블루칩이고 다우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별로 재미없지만 어쨌든 꾸준히 배당은 증가시키면서 그다음에 주가도 뭐 좀 천천히긴 하지만 올라가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만델레즈 인터내셔널은 이 회사는 과자 회사입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롯데, 혜태 같은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레오라는 그런 쿠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껌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고 배당은 2.17%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크라운 캐슬이라는 회사로 셀타워라고 아시죠? 뭐 4G, 5G 할 때 이동통신 회사들 송신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대여해주는 회사입니다. 3.4%고요. 5G로 더 많은 송신탑이 들어와야 되니까 앞으로 좋겠죠. 다음은 AT&T입니다. 원더우먼 만드는 회사죠. DC를 갖고 있으니까요. CNN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영상에서는 디즈니 얘기했는데 디즈니처럼 디즈니가 테마파크가 안 돼도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 그 다음에 훌루가 그 가입자가 늘면 늘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비록 저기 이익은 안 나고 손실이 나더라도 AT&T도 스트리밍 회사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넷플릭스처럼 HBO 그 가입자가 늘면 늘수록 넷플릭스처럼 그 이제 뭐 그런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일 건데 AT&T는 그동안 저기 인수합병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손에 모으고 있는 것이 DC라는 그 위성 세틀라이트 D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통신 받아서 하는 케이블 회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니까 케이블 회사를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팔고 싶은데 원체 덩치가 커서 아직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그러면 조금 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내피셜로는 공화당 트럼프 정부 하에서 CNN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움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좀 더 혜택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고배당주 3.70이고요. 제가 주식 모르는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AT&T를 한번 생각해봐 아니면 버라이즌을 생각해봐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1밀리언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밀리언을 그냥 AT&T를 다 사면 1년에 7만 불 배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겠죠. 이 7만 불로 다시 재투자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부다 그러면 2밀리언이 있다 그죠? 2밀리언 있으면 1년에 14만 불 들어오는데 이 미국의 평균 가구당 그 수익이 가구당 수익입니다. 남녀 다 그러니까 합쳐서 돈을 버는 가구당 수익 평균이 GDP가 6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 있는 사람은 이 미국 GDP 평균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주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어, 엔트로 미드스트림이라는 회사고 티커는 AM입니다. 미드스트림 뭐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스 개발하고 뭐 파이프하고 스토리지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되게 많습니다. 15.99%인데 약간 좀 위험성이 여기 나온 15개 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계속 오일 가스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 배당도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걸 고려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몬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금광 회사이지요. 그래서 USMB라는 그런 ETF 있죠. 그게 또 들어가 있는 건데 어, 안정적으로 주식이 오르면서 배당이 나오는 회사이고 금강이니까 지금 금의 원가가 한 1000불에서 1200불 정도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있으니까 한 원가를 1200불로 봤을 때 어쨌든 1200불 이상의 금값이 유지되는 한은 유먼 골드로는 저기 금을 캐는 만큼 수익이 나는 것이죠. 물론 금값이 더 오르면 수익이 나겠지만요. 그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금값은 페드에 의해서 지금 억눌려져 있습니다. 눌려져 있지만 그리고 또 이 눌러진 금값의 수혜를 받는 것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언제까지나 다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드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조절을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조절하게 되면 금값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다시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거는 10년치 미 국채의 이자율이 계속 경기가 상승하면서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금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유먼 골드 이 주식도 이제 좀 재미가 없겠죠. 옆으로 간다든지 밑으로 간다든지 하겠죠. 지금은 이제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가 오르면서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금강주도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좀 지켜보시면서 저점을 다지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이 주식을 좀 가지고 계신 것이 나중에 경기 뭐 리세션 온다든지 할 때 방어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킴벌리 클락이라고 해서 휴지 회사입니다. 배당은 3.21% 주고요. 한국 사람들 아닌데 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이런 경기 위험이 오면 그러면 쌀을 집에 사다 놓습니다. 쌀, 물 이런 거 사다 놓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이 오면 휴지를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지가 없어서 저도 갈 때마다 없어가지고 몇 주 만에 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휴지로서 이제 올해 매출이 좋았고 뭐 앞으로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니까요. 그래서 3.1%의 배당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5가지 배당 그죠? 배당주 내년을 위한 배당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2020년 결산을 제가 한번 남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해 2019년 12월 31일 날 애플 주식을 많이 사셨다고 하고요. 올해 이제 2020년 12월 31일 날 애플을 팔았다고 치시면 여러분은 80.75%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 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애플만 다 갖고 있어도 80%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저기 하나에 몰빵하는 투자 정말 위험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성과는 뭐 너무 좋습니다. 웬만한 저기 뭐 전문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죠. 전문가들이 뭐 많이 냈다 그래봤자 뭐 4, 50% 아닙니까? 근데 80% 애플만 가지고 냈다 그러면 대단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투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은 이번에 참 좋았죠. 43%, S&P 500는 16%, 여긴 다우는 안 적어놨는데요. 다우는 6%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이 비디오 만들면서 제가 쓰는 걸로 보면 33.69%입니다. 뭐 저기 이 증권회사에서 보는 표로 보면은 한 여기서 한 4, 5%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 계산 방식으로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디비던스는 1.24% 제가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목표를 세울 때 S&P보다는 많이 가는 것이 제 목표였고 가능하면 나스닥도
추정하자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제가 목표한 그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혼자서 쓰담쓰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결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말씀드릴 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이 다우나 S&P를 갖고 계신처럼 포트폴리오를 꾸미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10% 전후로 해서 수익이 있으실 거고요. 나스닥을 추정하신 분들은 이 정도 수익이 되시겠죠. 뭐 40%, 50%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각 맡고 있는 게 IPO 주식하고 그 다음에 성장주 위주로 다루는 아크 패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나 이 안에 있는 개별 주식 아니면 재생 주식이 올해 참 재밌었죠. ICLN이나 뭐 PBW라든지 ICLN이죠. ICLN이나 이런 뭐 다른 대표주 TAN 같은 그런 주식들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애플보다도 더 수익이 좋은 100%에서 200% 정도의 수익을 보셨을 것 같고요. 이 안에 있는 개별 주식을 선별하셔서 하셨으면 ICLN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아니고 수소 전지 있죠.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400%까지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아크에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0%, 600%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개별 주식에 또 투자하셨던 분들은 투자 수익이 더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자기가 세운 그런 계획에 맞게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익이 높다 낮다가 아니고 뭐 자기가 선택한 목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산도 했으니 2020년 동안 저가 투자하면서 저가 저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 꾸준히 하자, 세 번째,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입니다. 2020년은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해였지만 2021년에는 진검성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고 그 다음에 살피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거 듣고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동안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많이 거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도 계속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